오늘은 제가 저한테 수업을 받으셨던 개인 레슨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셨던 원장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천에 있는 한 학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 선생님한테 17년도에 메이크업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이아무개입니다. 저는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네일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현재는 네일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하는데 혹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막상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도 이게 성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될까? 이런 고민들, 걱정들을 많이 안고 자격증에 도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쵸. 또 보통은 직장이 있었는데 이제 전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원장님도 그런 케이스죠. 맞아요. 네.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아무래도 사무직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앞으로의 미래에 투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막상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 일을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네일 같은 경우는 너무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샵에서 하는 실무랑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를 많이 느끼면서 일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뭐 어떤 거였을지 궁금하거든요. 직장 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시점. 네일 아트를 더 나중에 따셨죠? 네, 맞아요. 저는 피부랑 메이크업, 네일 3개 자격증을 다 보유를 개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야, 박수! 와. 제가 메이크업을 따게 된 계기는 속눈썹 연장을 하고 싶은데 제가 땄을 때는 17년도는 피부 자격증으로는 속눈썹 연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메이크업 자격증도 도전을 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재밌게 배웠었습니다. 1호. 맞아요. 맞아. 선생님 중에서 최초 1회. 맞네. 그러네. 스타트를 정말. 제가 끊었죠. 맞아요. 2017년도에 제가 개인 레슨을 시작할 때 그때 학원에도 있었거든요. 이제 올땡땡 학원. 또 거기 학원에서 병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레슨을 시작을 했는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잘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저도 샵에서 속눈썹 시술을 또 계속 하셨고 그러다가 네일아트 자격증까지 따서 맞아요? 네. 아니 피부? 네일아트.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네일아트 샵에서 네, 맞아요. 네, 신촌? 네. 네, 거기까지만. 네. 이거 가져왔어요. 제가 가려드리는데 짜잔! 삼관왕 인증입니다. 우와! 우와! 메이크업을 먼저 취득을 하셨다. 네일아트랑 이제 피부까지. 대단하시네요. 능력자.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취업이나 또는 뭐가 있지? 뭐 나중에 개인샵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죠. 그쵸. 그 프리랜서로도 일할 그치. 수도 있고. 속눈썹도 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네일 아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왁싱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맞아요. 대박. 대박.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궁금했어요. 그 메이크업 자격증 취득할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웠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타 가르보가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눈 아이홀 라인을 명확하게 이제 그 두께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처음에 구분을 하지 못했었어 갖고 막 하다가 이제 정원 선생님이 하다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시고 종이에다 연습을 하게 해주신 후로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정원 선생님 수업에서 굉장히 좋았었고 진짜요. 장난 이거 아니었어요. 홍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진짜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맞아. 그 정-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지. 맞아요. 1mm, 2mm, 1cm, 2cm 그거를 너무 그래 맞아. 우리 원장님 그때 그랬어. 그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느껴졌었어요. 느껴지시는 분들은 확실히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맞아요. 관찰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이크업의 8알은 관찰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험에 나왔는데 한국 비빔머리. 네, 맞아. 비빔머리 그리는 맞아, 게 맞아. 다 다른데 다 너무 두껍게 그리는 거예요. 구렛나루. 맞아요. 엘비스 구렛나루. 프레슬리 내가 그리지 말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혼났었었는데 그거를 가서 뭐라고요? 저처럼 제가 초기에 이해를 못하고 그렸던 그 어. 구렛나루들이 제 주변에 한가득인 거예요. 그래서 나 붓겠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었죠. 맞아. 점수가 좋았어요.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1호 원장님은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모델도 되게 소개시켜주고, 모델도 되게 괜찮았고, 그 다음에, 그래, 여러 가지로 진짜 신경 좋았어요. 많이 그리고, 써주셨죠. 그리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약간 운도 있어요. 많이 준비를 하고 갖춰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난히 잘 표현할 수 있는 과목이 나온다면,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좋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네.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취업이 과연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샵에서도 지금은 신입을 거의 뽑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국가 자격증이 되고 나서 누구나 다 붙으면 샵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승인이 나는 자격증이 되다 보니까 취업을 해도 뭐 샵을 오픈을 해도 실력적인 부분도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게 국가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그런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합격을 좀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샵에 취직을 하는 쪽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트도 좀 더 배우고 맞아요.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배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 생각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회를 내보내는 이유는 확실히 준비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일단 시험부터 그죠? 그다음에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연습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집중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꼭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자체 내에서 성장할 수 있고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편이라서 참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취업 시 자격증이 정말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어떤 미용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다 불시에 위생점검이라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을 불시에 나오기 때문에 면허증이 항상 샵에 걸려 있어야 돼요. 모든 직원에 대해서. 이거는 안 걸려 있으면 벌금을 맞고 가게에도 위험한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인터뷰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개인 레슨까지 굉장히 많아서 그 학생들이 다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취업은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우려했던 것들은 다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배워서 취업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취업도 되고 그 다음에 1인 샵을 내기도 하고 샵인 샵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화장품 브랜드에 입사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대학 진학이 목적인 친구들은 대학을 진학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이 우려했던 것보다 물론 그 장벽이 높다고 생각은 해요. 네, 물론 현장에서 나갈 때 경험이 너무 없고 신입을 안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니까 확실히 뭐 속눈썹 샵인샵을 하기에도 너무 수월하고 맞아요. 이렇게 또 있거든요, 자리가. 뭐 홍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분도 제가 인터뷰를 할 거지만
홍대에 계셨던 분은 너무 손님이 많아서, 그리고 로드기는 한데 이렇게 의자가 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손님이 한 번에 밀려오면 1인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로드가 많다 보니까 친구끼리 막 놀다가 네일 아트 샵에서 네일 아트 하자, 요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3-4명이 왔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샵의 어떤 어려운 거, 100% 예약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오히려 단점이라면, 뭐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뭐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홍대, 신촌 이런 데는 많죠, 워낙에. 많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직원을 뽑으시더라고요. 많이 뽑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자격증 뭐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배울 수 있으면 뭐 아트 같은 것도 배워보시고. 그래서 나 궁금했어. 직업을 바꿀 만큼 이거를 선택하기 잘했다,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엔 불안했을 거잖아. 궁금해. 저는 불안감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 일에 자신감? 뛰어들게 된 거는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뭔가 변화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거를 보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뿌듯함이 좋아서 저는 이 분야로 사무직에서 전향을 했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행복하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메이크업 자격증이, 또는 네일아트 자격증이, 또는 뭐 피부, 헤어 자격증이 현재 실무에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대형 샵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시는, 이 분야가 생각보다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 샵을 운영하고 싶고, 그쵸,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 놓으셔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년이라도 더 빨리 도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확고하시네요. 완전요. 근데 어쨌든간 이 직업을 전향하면서까지 지금 이 일에 대한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실무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현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이용해주세요.